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4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승호패와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본격적인 농구와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센터이자 팀의 에이스인 알페렌 생군이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케빈 듀란트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4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아멘 탐슨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이번 클리퍼스전에는 생군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휴스턴은 현재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도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2위차 주바츠와 존 콜린스, 프론트코트 조합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지만 벤치 자원들의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얼마 전 베테랑 크리스 폴을 방출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클리퍼스지만 여전히 노장 선수들이 많고 이 선수들이 수비 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어느덧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휴스턴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밀워키는 최근 12경기 기준 2승 10패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원정팀 보스턴은 12경기 기준 10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워키는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팀을 이탈한 게 가장 뼈아픈데 최근 12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24위로 공수 양면에서 야니스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보스턴은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라운이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데릭 화이트의 슛감도 살아나면서 특유의 3점슛 양궁 농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 마줄라 감독이 올 시즌 발굴한 조던 월시와 니미아스 퀘이타가 프론트코트에서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야니스가 빠진 밀워키의 페인트 존에서 활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12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화끈하게 살아난 보스턴이기 때문에 밀워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7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승 22패, 사실상 탱킹 시즌을 보내고 있는 뉴올리언스고 팀의 에이스이자 유리몸의 대명사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또다시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26위, 디펜시브 레이팅 28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올리언스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최근 홈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이언이 결장 중인 상황에서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라 할 수 있는 트레이 머피 3세가 최근 4경기 기준 평균 27.3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살아났고, 무엇보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데릭 퀸이 직전 샌안토니오전에서 33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득점 커리어 하이와 더불어 데뷔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뉴올리언스의 희망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벤치에서는 호세 알바라도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이 세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뉴올리언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멤피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 최근 13경기 기준 3승 10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4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팀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베테랑 제라미 그랜트와 벤치 에이스 셰이든 샤프도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팀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테랑 드루 할러데이가 부상 아웃된 이후 포틀랜드의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약체 뉴올리언스라도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LG전 아쉬운 석점차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4쿼터의 팀의 총득점이 단 4점에 그쳤을 정도로 충격적인 후반 경기력을 보여준 KT고, LG에게 17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면서 제공권 싸움에서도 완전히 밀렸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센터 하윤기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고, 주전 가드 김선영도 아직 복귀하지 못하면서 전력 누수가 큰 KT이기 때문에 최근 5연패를 기록 중인 홈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고양 소노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박지훈과 변준영, 백코트 듀오가 37득점을 합작했고, 김영현과 한승희도 20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정관장이기 때문에 이번 KT전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13경기 기준 3승 10패로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샬럿은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시카고는 오펜시브 레이팅 29위, 디펜시브 레이팅 26위로 샬럿보다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7연패를 기록 중인 시카고고, 그래도 샬럿은 최근 7경기 기준 3승 4패로 시카고보다는 경기력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만 샬럿은 벤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콜린 섹스턴이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여전히 부상을 안고 경기에 출전했다 결장했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경기력 기복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시카고와의 첫 맞대결에서 7점차 승리를 거뒀던 샬럿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연패의 늪에 빠진 상황이고, 시즌 초반 보여줬던 공격력이 지금은 많이 무뎌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마이애미 다음으로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번 샬럿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접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23득점 12어시스트 더블 더블, 제일런 듀렌이 16득점 16리바운드 더블 더블, 팀의 원투펀치에 더블 더블을 앞세워 연승을 기록한 디트로이트입니다. 올 시즌 커닝햄과 듀렌의 투맨 게임이 완전히 물이 오른 모습이고,
부상에서 돌아와 벤치에서 출전하고 있는 제이든 아이비도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애틀란타 상대로 이미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존슨이 30득점, 12리바운드, 12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다이슨 데니얼스, 백코트 듀오도 2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치 에이스 루크 캐너드도 슛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번 디트로이트전은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정팀 애틀란타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아쉬운 넉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6경기 기준 4승 2패, 흐름이 괜찮은 필라델피아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는 팀의 1옵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고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 베테랑들도 부상에서 복귀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필라델피아의 빅3가 활약해준다면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인디애나 역시 최근 6경기 기준 4승 2패,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의 경기력이 올라왔고 베네딕트 메서린과 앤드류 네마드도 제 몫을 해주면서 최근 이 3인방의 활약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인디애나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1승 10패,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연승을 거둔 상대가 시카고와 세크라멘토, 흐름이 좋지 않은 팀들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필라델피아 원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올 시즌 워싱턴과의 첫 맞대결에서 34점 차 가비지 승리를 거뒀었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을 상대로 10전 전승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클리블랜드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이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11위까지 올라오면서 공격도 나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캠 스펜서와 산티 알다바, 조크 랜데일 등 벤치 자원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데뷔 2년차 제일런 웰스와 루키 세드릭 코워드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와 잭 이디, 프론트코트 듀오도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질병으로 결장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던 유타고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2승 8패,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멤피스를 상대로 4전 전패를 당했던 유타이기 때문에 이번 멤피스 원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댈러스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브루클린도
최근 4경기 기준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댈러스는 팀의 핵심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복귀했고 루키 쿠퍼 플래그의 경기력이 올라온 점이 최근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로 리그에서 가장 무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댈러스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브루클린전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와 쿠퍼 플래그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4경기 기준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라오면서 수비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최근 3경기 기준 평균 34.3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고 노아 클라우니와 닉 클렉스턴의 경기력도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브루클린입니다. 이번 댈러스전 역시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댈러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주전들의 줄부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클리블랜드와 시카고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랜딘 포젬스키와 모제스 무디, 퀸튼 포스트 등 2000년대생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팻 스펜서와 디앤서니 멜튼도 제 몫을 해주면서 주전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직전 경기 지미 버틀러가 복귀했고 올 시즌 홈에서 7승 3패,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골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팀의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버틀러가 제 몫을 해준다면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미네소타전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커리까지 출전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40득점 9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지만 이날 미네소타는 총 42번의 3점 슛을 시도해 단 11개, 26%라는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피닉스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직전 경기는 단테 디빈첸조와 제이든 맥데니얼스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의 야투율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최근 주전과 벤치 모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야투율이 완전 저점만 기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직전 KCC전을 아쉽게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밀 원희가 29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안영준과 김낙현이 나란히 11득점을 기록했지만 출전 선수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KCC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자밀 원희의 폼이 올라왔고 안영준과 김낙현, 국내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주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SK입니다. 올 시즌 1위 LG를 상대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SK인데 5점 차로 패배했던 경기는 원희가 결장했었고 8점 차 승리를 거뒀던 경기에서는 원희가 27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원희가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KT전을 승리하면서 리그 2연승, EASL 경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 있지만 1위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LG입니다. 역시나 LG하면 아셈 마레이와 칼 타마요, 원투펀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타마요가 부진하면 마레이가 경기를 캐리하고 반대로 마레이가 부진하면 타마요가 활약해주면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LG입니다. 최근 양홍석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SK전도 마레이와 타마요,
양홍석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스공사는 직전 삼성전 3, 4쿼터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넉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라거나가 2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 닉 퍼킨스와 샘 조세프 벨랑겔이 3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퍼킨스로 용병을 교체한 이후 최근 8경기 기준 5승 3패, 흐름이 괜찮은 가스공사고 신승민과 양우혁도 제 몫을 해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올 시즌 DB를 상대로 2전 전패를 기록 중인 가스공사고 두 경기 모두 DB의 용병 듀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들에 대한 수비 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모비스전 팀의 에이스 이선 알바노의 28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5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핵심 빅맨인 헨리 앨런슨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6득점에 그쳤지만 에산 무스타파가 2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알바노와 더불어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비록 앨런슨이 직전 경기는 부진하긴 했지만 올 시즌 2번의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에서 28득점 10리바운드, 24득점 13리바운드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앨런슨이 직전 경기처럼 극심한 야투난조만 보이지 않는다면 확실히 화력은 원정팀 DB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재와 김보배도 프론트코트에서 가스공사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이미 가스공사를 상대로 2번의 승리를 챙긴 DB가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모비스는 현재 6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삼성도 최근 8경기 기준 2승 6패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10개 구단 중 디펜시브 레이팅 12위로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못하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8위로 공격 역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황은 원정팀 삼성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그래도 삼성은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1위로 공격력만큼은 리그에서 고점이 가장 높은 팀이고 3점슛 성공률과 3점슛 성공 개수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색깔 있는 농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난 시즌부터 모비스가 삼성을 상대로 유독 강했다는 점인데 올 시즌에도 이미 2번의 맞대결에서 모비스가 모두 승리를 거뒀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모비스가 연패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션 해먼즈와 서명진이 삼성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직전 DB전에서도 53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던 만큼 이번 삼성전도 활약해준다면 모비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 역시 3점 슛을 앞세운 특유의 공격 농구가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날엔 확실히 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비스를 상대로 최근 몇 시즌간 기록 중인 맞대결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